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 해볼 컨텐츠는 천하제일 군대 썰 자랑 한 사람당 썰 하나씩 해서 치킨 기프티콘과 제 비매품 굿즈를 걸고 한번 대회를 열어봤습니다. 자, 그럼 한 명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공익훈련소에 있었던 무서운 사건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공익훈련소에는 몸이나 정신이나 망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아주 독특한 장소지요. 예를 들면 머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헬멧 끈을 가장 짧게 매도 흔들머리 인형처럼 헬멧이 띠용띠용 옆으로 흔들리고 걸을 때마다 헬멧을 붙들고 걸어야 하는 병사가 있는 반면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맞는 옷이 없어서 생활실 복장을 배꼽티처럼 입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보다도 더욱더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인물은 바로 정신불안 증세를 보이는 병사. 두둥. 저희 소대에는 별칭 면도기라는 병사가 있었는데 주머니에는 항상 면도기를 들고 다녔대요. 그는 책을 읽는 척하면서 주변인들의 시선을 관찰합니다. 오, 되게 무서운데? 책 넘어 곁눈질로 전우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관찰하다가 만약 모두가 정신이 팔려있다면 호주머니 속 면도기를 몰래 꺼내 자신의 겨드랑이 털을 깎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전우 중 한 명이 그걸 발견하고 그를 지속적으로 관찰해본 결과 정말 빈번도가 높게 겨드랑이를 깎았습니다. 7일 정도 뒤였나? 전우 중 한 명의 그 면도기 습관이 너무 공포스럽다고 소대장님에게 전달하였고 그 면도기 사건은 수그러드러나 싶었는데 며칠 뒤 취침 시간에 누군가 비명 하는 소린가 봐요. 몇몇이 잠이 깼습니다. 알고 보니까 면도기 병사가 자신을 고발한 병사를 어찌저찌 알아내 그가 자고 있는 머리맡에 서서 계속 그를 바라보고 있던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잠들지 않았던 고발 병사는 눈을 떴을 때 면도기 병사 얼굴을 보고 놀라서 소리낸 것이었습니다. 그 후 면도기는 다시 소대장님과 면담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 별다른 일이 없이 훈련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만약에 그의 손에 면도기가 있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스갯소리로 전우들과 함께 이야기를 되새깁니다. 아마 면도기가 있었으면 겨털을 깎지 않았을까요? 자, 다음 나의 군대 이야기. 원효대사 수통물 더러움주의. 때는 입대한 지 일주일 후 격리가 끝나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훈련을 위한 개인 장구를 지급받았고 구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탄띠와 탄입대 2개, 수통피와 수통. 지급이 끝난 후 내린 지시는 바로 수통을 닦으라는 거였고 화장실에서 닦았어요. 뭐 아무튼 찌그러지고 움푹 파여있고 수통 입구에는 흙먼지 곰팡이 약간 지층으로 보여야 할 무언가가 형성되어 있었어. 오 마이 갓. 겉이 이런데 속은 어련할까? 수통 닦는 행위는 의구심을 품으면서도 어쨌거나 써야 하니까 짜고 굴려서 닦고 있었습니다. 핸드워시를 수통 안에 짜고 흔들면서 세제 삼아 닦는 애도 있었고 뜨거운 물을 넣어서 나름 소독 효과를 노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조교님이 말했습니다. 훈련병 거기 수통 닦는 솔 있으니 그거 쓰도록 합시다. 아 옆에 약간 요런 거 저는 이거 솔 조금만 넣고 조금 더 긴 걸로 제 빨대 닦는데 생활관 인원들이 솔로 열심히 수통 안에 수저 깨끗하게 닦았고 수통 물을 마시면서 화생방 수류탄 아무튼 여러가지 그거 해서 수료주가 되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임무 분담제 청소 시간에 저는 대걸레를 빨러 화장실에서 그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생활관 인원들이 모두 그 솔로 소변기를 닦고 있더라고요. 저는 화들짝 놀라 그거로 소변기를 닦아요? 라고 물었고 그 생활관 사람들이 덤덤히 얘기했습니다. 원래 이걸로 닦았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털이 한가득 묻어있는 솔을 보고 저는 역겨움을 억지로 삼키고 수료식 때 자대로 떠가는 순간까지 생활관에 누구도 이걸 말하잖아. 진짜 착하다. 야 진짜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다는 거를 이때 쓰는 말이구나 싶다. 비무장 오대기 패급주의. 패급설 나왔다. 두근두근. 제가 자대 배치를 강원도 야 진정해! 벌써 화났어. FEBA로 철수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뭔 말이냐면 그냥 군대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거 선장 해성용 너무 좋고요. 5분 전투 대기 중 말 그대로 그 발생 시 5분 안에 출동해서 가장 먼저 초동 조치를 실시합니다. 어느 날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인근에서 거주자 발견. 즉시 5대기 출동했습니다. 이거 타고 다녔음 리얼 개조음. 이렇게 민통선 검문소에 다다를 때쯤에 소대장님이 마지막 장비 검사하면서 각자 그거 꺼내보라 그랬고 내 앞에 앉는 선임의 표정이 엄숙하게 변하더니 차 안을 가득 메운 가방과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설마 우리 선임은 생활관에 총을 두고 출동해버려. 차량 내부 분위기는 다신 기억하기 싫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민통선 검문소에 도착했고 무어라 대화를 나누더니 웬걸? 차를 돌리고 근처에 내리라고 하더니 사주 경계를 하라니 위장을 하라니. 검문소에 서있던 헌병이 저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뭐야 저 병신.
여기는 하는 그 눈빛.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상급부대에서 훈련 상황 한 번 더 말합니다. 훈련 상황을 부여함. 어떤 신이 실제 상황으로 전파함. 오대기 출동. 인원 1명 비무장 출동. 당연히 민통선 입장은 컷당함. 검무소 니네 왜 왔어요? 소대장 당황했는지 갑자기 근처에 내리라고 내려서 경계하라 그럼. 쟤 뭐야? 야! 패급해 뭐야? 이후 비무장 출동을 한 선임은 비폭력주의자, 반전주의자, 외교대사, 협상가, 남한 측 대표, 오대기 조무사 등 온갖 조롱에 시달렸습니다. 간디네 간디요. 하루에 귀신 3번 못 쏠. 야, 이 정도면은 귀신도 구면이라서 이사지 부리부리 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썰 풀기 전에 제 소개를 아니 집안 내력을 먼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태어나고 얼마 있지 않아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셨다고 합니다. 오, 정말 살면서 간간히 귀신을 본 적은 있는데 중학생 때 한 번 보고 고등학생 때 한 번 보고 이 정도였습니다. 겁나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다만 전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귀신을 한 번 보면은 그날은 여러 번 귀신들을 본다는 점입니다. 한 번 보면은 약간 그게 좀 이렇게 파칭 해가지고 보나봐. 저는 부산에서 의경을 나왔습니다. 의경은 점심을 먹고 나가는 오후 순찰과 저녁을 먹고 나가는 저녁 순찰 2번이 하루 일과입니다. 그날은 유달실이 아침부터 찜찜한 기분이 가득했어요. 꿈에 과거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심하게 났던 꿈을 꿨거든요. 아이고야. 문제는 그게 제가 아니라 남의 교통사고를 당할 걸 꿨어요. 부산 북구에는 빙상센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언덕길을 한참 올라가야지 나오는데 거길 지나가려면은 야시고개라는 언덕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주로 어둑어둑하고 후미진 곳이라 여우가 많이 나온다는 뜻의 야시고개가 부산 북구에도 있었습니다. 하필 전날 야시고개부터 빙상센터까지 순찰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시고개를 올라가고 있었는데 오르막길 왼쪽 편에 빨간 스포츠카 한 대가 아래를 보는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스포츠카는 스포츠카인데 요즘 디자인이 아닌 뭔가 구아방? 그런 옛날 디자인이란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겁나 친절하군. 자연스럽게 운전석으로 눈이 갔죠. 핸들이 차량의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아, 외국 쪽인가? 처음 보는 차이기도 했고 핸들도 오른쪽이라 신기해서 쳐다봤는데 운전석에 머리 긴 여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굉장히 화가 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그때 윙크해주지. 그런데 그때는 아직도 해가 지기 전이라서 귀신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고 난 후에 후임에게 야, 아까 그 여자 겁나 섬뜩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차에서 울면서 째려보고 있었던데 말입니다. 라고 하니까 못 봤는데? 언제? 라고 하더라고요. 저 뒤에 빨간 스포츠카에 타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거긴 여자도 스포츠카도 없었죠. 아까 저기 빨간 차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지만 저와 함께 있던 선임은 일부러 자기 겁주려고 그러는 줄 알고 믿질 않더군요. 순찰하고 복귀하고 소대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좀 억울하면서도 스스로 잘못 봤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순찰의 시간이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또 그 선임 그리고 또 같은 야시고개에 순찰이 걸린 겁니다. 별일 없이 순찰을 하다가 파출소에 들어가기 전에 음료수라도 한 잔 마시고 들어가려고 다시 야시고개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시고개 위에 저희 쪽으로 아이가 하나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 떼고 막 뛸 수 있는 단계가 된 진짜 어린 아이였습니다. 순간 저는 미아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안아주려고 팔을 벌리고 앉았는데 제가 아는 순간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뒤에 있는 선임이 야 뭔데? 하면서 가까이 오지는 않더군요. 빠른 손절. 어차피 또 말해봐야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뭐 또 잘못 봤나 봅니다 하고 넘겼죠. 당황하면서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언덕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언덕 맨 위에는 어르신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판기가 있어가지고 음료수를 먹고 운동기구에 잠깐 앉아서 복귀를 하기로 했죠. 복귀할 시간쯤이 됐는데 운동기구 위에 둘이 먹은 음료캔을 테이블에 두고 일어나더라고요. 버리고 가자라고 하는데 저는 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의경이지만 경찰 유니폼 입고 있는데 바로 옆에 운동하는 할아버지도 지켜보고 있는데 대놓고 버리고 간다는 게 맘에 걸리더라고요. 맞지. 저희가 쉬는 동안에 계속 쳐다보시는 게 이거 아무래도 민원 들어올 각인데 싶은데도 선생님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혼자 때도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괜찮겠습니까? 민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아니 그 할아버지 저희가 쉬는 것도 불편해 하시던데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 대놓고 하고 왔는데 민원 넣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쉬었고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다 대충 버리고 온 거지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라고 하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하루에 귀신을 3번 본 것이라는 것을요. 선임이 운동기구에 앉아서 쉴 때 할아버지는 저만 본 것이었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때도 저만 할아버지를 본 것이었습니다. 아쉽게도 그 세 귀신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누구인지 왜 거기서 보인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를 해주고 나니 그 선임은 그 후 저와 순찰 같이 나갈 일은 없었습니다. 나였어도 그랬을 거임. 때로는 모르는 게 좋을 때도 있단다. 1부 터널 구멍설 대회는 여기까지! 그럼 안녕! 결과는 2부에서 봐요. 유바! 응?
뭐야?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영상 끝났어요. 아쉬워요? 그럼 짠! 이거 보고 가던가. 보고 가.